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살아가기의 오원영입니다. 먼저 토론토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고국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부터 경제적인 3단계에 돌입하는 토론토시가 이 방역수칙 강화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토론토시의회가 경제활동 재개업 속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여다보면 5일부터 콘도와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 세탁실, 러비 등 이 공용 공간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건물주와 관리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엄격히 단속해야 되고,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서 각종 홍보물을 각 실내에 부착해 놓아야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조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내 영업 허용이 된 식당들도 입장객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입장객 제한 두게 됩니다. 직원들의 감염 여부는 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고요. 식당 내 손님들도 식당에서는 그저 식사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 계산하는 것 외에는 자리를 뜨거나 가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 당국이 모든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발열 검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공사가 단위별로 했던 것이고, 공항 당국이 총체적으로 발열 검사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사 대상은 온타리오주를 떠나서 다른 주 또는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검사는 보안 검색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1차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8도를 넘어가면 10분 이후에 대기했다가 다시 2차 발열 검사를 하는데, 이때도 38도를 넘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부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4일 동안 국내 어느 공항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피어슨 공항을 비롯해서 국내 15곳 모든 공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공항 출입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고 있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국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서요.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양대 도시 서울과 부산의 시장들이 잇따라 낙마를 했지요. 부산시장 역시 성추행 문제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생의 경우에는 이 성추행 문제로 결국 자살까지 하는 비극적 마감을 맞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문제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이 성추행에 대한 공직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피해 여성들을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자라고 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불러주는 것을 참 좋아하던 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분이 두 개의 얼굴 가진 분인가 의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성 장관의 입각률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높였다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여성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월에 또 윤미향 사건 터졌지요.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울부짖으며 호소를 하고, 무엇보다도 회계장부상에서 3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증발을 해버렸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에 한 자리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이 윤미향 사태는 이대로 유야무야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북한 관련 문제는 6월에 큰 사건들이 터지죠. 6.25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6.15 남북평화선언 같은 것이 있었지만, 엊그제 6월 16일에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한 것이 얼마나 짝사랑이고 꿈속의 사랑인지가 여실히 증명이 됐죠. 북한의 다이나마이트 한 묶음으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대한민국의 평화 프로세스는 그대로 박살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여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포로 쏘자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당에, 그것도 의원으로서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통상 문제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 정말 우려됩니다. 이어서 볼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관 한 사람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또 폭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때 자기도 끼워달라고 애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참 문재인 정권 그동안에 울고 싶었는데 아주 뺨을 한 대 후려치는 그런 효과를 맞이했었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7월 10일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겁니다. 종부세가 어떻고 양도소득세가 어떻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 빼놓고더라도요. 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는 곳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7월 10일 현재 집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기반해서 산출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자, 쉽게 말하면 그래도 만만치 않게 버는 사람들이 월급만을 모아서 자기 집을 사려면 소요되는 시간이 22년이라고 산출이 됩니다. 30세 전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22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 50 중반이 되는데요. 50 중반이 되면 또 다른 큰 사건들이 생기겠죠, 집안에. 시집 보내달라, 장가 보내달라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 뒤처리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국정을 파탄 수준으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이 사람들은 참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합니다. 엊그제 인사청문회 같은 것 보면은 어느 여성 장관 후보자는, 여성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고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그 여성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일가를 한 셈입니다. 소설 쓰고 있다고. 야당은 더 한심합니다. 사실 이 팔순 노인네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고 안절부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들이 책임지고 국민들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능력으로 엄청나게 큰 권력을 잡은 데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손에 쥐니까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포탄을 마구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 사람들은 알 바가 아닌 셈이지요. 아니 결과를 가늠할 판단할 그런 판단도 없는 것으로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찔러놓고 보자 하는 정책 남발에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만 고통스럽고 신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신음소리들이 모아져서 이제 경고음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만일 문 정권이 이런 경고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 경고음은 조만간에 와장창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와장창에 더해서 폭삭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교만, 뻔뻔함, 오만스러움, 철면피 이런 것들로 점천된 것이 이 정권의 고질적인 기저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좀 화창한 봄날씨 같은 계기점, 터닝포인트가 마련됐으면 하는 가느다란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